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KBN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네 번째 캐러밴 2천여 명이 엘살바도르를 출발했습니다. 계속되는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도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캐러밴이란 온두라스,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등 중미 국가에서 폭력과 범죄, 가난을 피해 미국으로 향하는 이민자 행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미 국가에 대한 원조 중단 방침을 재차 강조하며 국경에 최대 군인 15,000명이 배치될 수도 있다며 압박 강도를 높였습니다. 어제 새벽 약 2,000명의 엘살바도르 이민자들이 수도 산살바도르에서 출발했다고 로이터, AP통신 등 외신이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캐러밴을 중간선거의 쟁점으로 삼으면서 이들은 미국 이민을 위해 앞다퉈 길을 나서는 형국입니다. 앞서 지난 28일에는 300명으로 조직된 3차 캐러밴이 산살바도르에서 미국 국경을 향해 이동했으며 이들은 현재 과테말라에서 북상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 5,200명의 현역 군인을 남부 국경으로 파견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지만 엘살바도르 이민자들의 의지를 꺾지 못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캐러밴이 조직된 중미 국가에 대한 원조 중단 방침을 재차 강조하며 국경에 최대 군인 15,000명이 배치될 수도 있다며 압박 강도를 높였습니다. 지난 10월 중순 온두라스에서 출발해 멕시코에 진입한 첫 캐러밴은 어제 남부 오아사카주 후치탄에서 멕시코 정부에 멕시코시티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교통편 제공을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멕시코시티에서 연방의원 등과 면담할 계획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이은 압박 속에 캐러밴 북상을 저지하려고 강원 전략을 고수해온 멕시코 정부는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 정부는 남부 국경에 군 병력을 증가 배치하면서 시민권 자동부여 폐지를 거듭 공언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헌법 논쟁도 격화되고 있는데요. 국지주의 수정헌법에 의해 실현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대통령 측근들은 찬성 의사를 밝혔고 민주당은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폐지할 것이라고 밝힌 출생시민권은 수정헌법 1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미국 영토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부모의 시민권 여부와 관계없이 미국 시민으로서 권리를 보장받는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수정헌법 14조는 남북전쟁 이후 노예제도에서 해방된 흑인들에게 미국 시민으로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1868년 헌법에 추가되었습니다. 출생시민권을 가진 나라는 미국이 유일하다는 트럼프의 주장과는 달리 폴리팩트의 2015년 조사에 따르면 최소 32개국이 자국에서 태어난 아기를 시민으로 인정하는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소개된 직후 공화당 소속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은 헌법에 명시된 출생시민권 제도를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중단시킬 수 없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린지 그레이엄 위원은 출생시민권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을 상원에서 발의할 예정이라며 제도 폐지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원내대표는 미국의 대통령은 헌법을 삭제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며 헌법 수정에 협조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난해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민의 65%가 현행 출생시민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힌 반면 30%는 불법 이민자들의 아이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제도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대답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사전투표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높은 사전투표율이 어느 당에 우세하게 작용할지에 대해선 분석이 엇갈립니다. 공화당이 상원에서, 민주당은 하원에서 승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명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간선거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 수준이었던 1966년 49%를 돌파할 전망입니다. 특히 조지아, 플로리다, 텍사스 등 주요 도시에서 사전투표 인파가 몰리고 있습니다. 조지아의 경우 사전투표 첫날에만 69,049명이 투표했습니다. 2014년 사전투표 인원인 2898명의 3배에 육박합니다. 플로리다에서도 부재자 투표를 포함해 270만 명이 이미 투표를 마쳤습니다.
약 1,600만 명에 달하는 플로리다주 전체 인구 중 15%이며 유권자 수 기준으로 20%에 해당합니다. 조지아와 플로리다는 민주공화 양당의 주지사 후보가 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습니다. 상원선거 격전지인 텍사스의 경우 전통적으로 투표율이 낮은 지역이었지만 사전투표 참여 인원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전투표 열기가 궁극적으로 어떤 당에 도움이 될지를 두고는 분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청년과 유색인종의 적극적 참여가 사전투표율 상승 요인으로 보이지만 애리조나, 조지아, 플로리다 등에서는 공화당 유권자들의 사전투표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편 선거 전망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는 여전히 상원의 경우 공화당이, 하원의 경우 민주당이 승리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KBN 뉴스 이명주입니다. 팰리세이드 파크 시장에 도전하고 있는 크리스 정 후보는 토요일과 일요일 실시되는 사전투표에 유권자들의 참여를 위해 셔틀버스를 운영한다며 이용을 당부했습니다. 지한샘 기자입니다. 벨팍 최초 한인 시장에 도전하는 크리스 정 후보가 오늘 오후 할로윈 데이를 맞아 어린 학생들에게 사탕과 초콜릿을 나눠주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크리스 정 후보는 이웃들과 정을 나누고 소통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며 오늘 많은 주민들과 할로윈을 즐기게 돼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중간 선거까지 일주일만을 남겨놓은 가운데 정 후보는 이번 주말 버겐 카운티 청사에서 사전 투표를 실시한다며 많은 주민들의 투표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일찍 투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편 투표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일찍 투표를 하기 원하신 분들은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정 후보는 사전 투표에 참여를 원하는 주민들을 위해 버스를 제공한다며 투표 당일 참석이 어려운 주민들은 이번 주말 사전 투표에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해큰색 버겐 카운티 청사로 향하는 버스는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간 펠팍 타운홀에서 오전 9시와 11시 두 번에 걸쳐 운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뉴저지 중간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한인 후보들은 총 22명. 한인 정치력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또 한인 이민자들이 미 주류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커져가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지만 한인 주민들의 적극적인 투표와 참여를 통해 진정한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버겐 카운티 셰리프에 도전하고 있는 로버트 쿠글러 후보가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쿠글러 후보는 한인마트에서 뉴저지 해병 전우회와 공동으로 선거 캠페인을 펼치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보도에 이명주 기자입니다. 어제 저녁 뉴저지 한남 체인 버겐 카운티 셰리프 후보 로버트 쿠글러 선거 캠프와 뉴저지 해병대 전우회가 함께 선거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마트를 찾은 한인들에게 후보자를 소개하는 홍보물을 나눠주고 소중한 한 표를 당부했습니다. 뉴저지 해병대 전우회는 로버트 쿠글러 후보가 오랫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 해왔으며 한인 사회 발전에 꼭 필요한 후보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버겐 카운티에 사는 우리 한인들을 위해서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한인들의 의견들을 좀 참작해서 그 의견들이 성취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We are here today in Fort Lee at the Hannam Market with my Korean organization, my Korean Marine organization. I am so proud and privileged to have their endorsement and their support in my quest to be the next Bergen County Sheriff. 무소속 기호 5번으로 셰리프 선거에 출마한 쿠글러 후보는 한인 경찰 채용 증대, 한인 경찰 인턴 리더십 프로그램 유지, 통역 서비스 제공, 한라인 서비스 개설을 공약으로 한인 표심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KBN 뉴스 이명주입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도 중간선거 지원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산층에 대한 감세 조치를 내년에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1월 말 구성되는 새 의회에서 법제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공화당 소속의 케빈 브래디 하원 세입위원장과 공동 명의로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는 내년에 전국의 중산층 노동자들을 위해 10%의 추가 감세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 선거 후 내년 1월 말 새로 구성될 110대 의회가 개원하면 이를 법제화하기 위한 신속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중산층 감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의 승리를 위해 꺼내든 막판 승부수로 지난 20일 네바다주 유세에서 감세 카드를 꺼내들었고 22일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10%의 세금을 감면하는 내용의 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해 세금 인하 폭과 법안 상정 시점을 구체화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성명에서 지난해 의회를 통과한 감세 법안의 혜택들을 나열하면서 우리는 해마다 근면한 중산층 미국인들을 위해 세제를 개선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인하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감세 조치의 혜택이 주로 부동산 재벌 출신인 트럼프 대통령 같은 부자와 기업에 돌아갔다는 야당과 언론의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외환 위기 당시 경제 범죄를 저지르고 미국으로 도피해 기소 중지된 뉴욕 일원 한인들을 위한 특별 자수 기관이 운영됩니다. 이 기간 자수한 경제사범은 피해를 변제하면 수배가 풀립니다. 여권 재발급도 가능하게 됩니다. 한국검찰청과 외교부가 11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도피한 IMF 경제사범 특별 자수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1997년 IMF 때 입건된 경제사범 중 현재 뉴욕과 뉴저지 일원에 체류하고 있으며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 횡령죄, 업무상 배임죄, 임금체불, 채무불이행 등으로 고소, 고발된 기소 중지자입니다. 이번 특별 자수기간 뉴욕 총영사관 등을 통해 자수할 경우 불구속으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자수 희망자는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하고 뉴욕 총영사관에 기소 중지 사건 제기 신청서를 작성해 접수하면 됩니다. 이 기간 자수한 경제사범은 피해를 변제하면 수배가 풀려 여권을 재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고소인이 동의하면 한국 내 피해자들의 연락처를 제공해 피해를 직접 변제할 수 있게 해주고 피해 변제가 끝나면 이메일이나 전화, 우편, 화상조사 등 간이 방식으로 조사를 한 뒤 사건을 종결할 예정입니다. 한인 학생이 많지 않은 롱아일랜드 시티의 공립학교가 학생들의 요청으로 한국어 수업을 신설했습니다. 타민족 학생들에게 한국 문화와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음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롱아일랜드 시티의 윌리엄 큐렌 브라이언트 고등학교는 전체 학생 2,400명 중 한인 학생은 10여 명뿐이지만 학생들의 요청으로 한국어 수업을 신설했습니다. 한국어 수업을 듣는 37명의 학생들은 전원 타민족 학생들입니다. 이 학교는 1980년대 한인 학생 수가 200여 명에 달했으며 그 당시 한국어 수업을 제공한 바 있지만 지역 한인 인구 감소에 따른 수요 부족으로 수업을 폐지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K-팝의 인기로 학생들 사이에서 한국 문화와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늘어 지난 9월부터 한국어 수업을 신설하게 됐습니다. 한편 롱아일랜드 시티 현대자동차 딜러는 $1,960를 이 학교의 한국어 수업 지원금으로 기부했습니다. 한인들의 이민 역사가 길어지면서 미국에서 사는 한인들의 직업도 이젠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1세대에서 가장 많이 차지했던 자영업과 소매업 종사자가 감소하고 교육과 보건 등 전문직이 증가하며 정부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인들의 주택 소유율도 증가했습니다. 또 한인들의 경제 상황도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N 뉴스 주간 브리핑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